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한테는 위로 두 명의 오빠가 있어요. 첫째 오빠는 28살이고 둘째 오빠는 22살입니다. 첫째 오빠는 재작년 8월에 결혼했고요. 둘째 오빠는 현재 군대에서 복무 중입니다. 결혼한 지는 1년이 넘어갑니다. 전 막내여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귀여움을 독차지하면서 자랐어요. 부모님과 오빠들은 정말 절 잘 챙겨주셨고, 저도 항상 가족 말씀을 잘 따르며 커왔습니다. 그렇게 자라다 보니 오빠들이 커가며 여자친구가 생기면 질투심이 생기기도 했어요. 둘째 오빠는 장난기도 많고 까불거리는 성격인데, 첫째 오빠는 항상 매너도 좋고 다정한 그런 오빠였어요. 그리고 그런 오빠에겐 제가 항상 1순위였어요. 그런데 오빠가 새언니를 만나고 나선 제가 2순위가 되어버렸죠. 제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쯤 오빠가 새언니를 만났고 긴 연애 끝에 작년에 결혼하게 됐어요. 그런데 처음 오빠가 부모님께 새언니를 소개하기 전에 저랑 둘째 오빠를 먼저 소개해줬거든요. 그때부터 새언니가 사실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식당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진짜 누가 봐도 천상 여자인 거 아시죠? 같은 여자가 봐도 되게 청순하고 이뻤어요. 질투는 났지만 그래도 오빠가 진심으로 좋아하니까 나도 잘해줘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먼저 말도 걸고 그랬죠. 오빠들 있을 때는 이제 아가씨라고 불러야겠네요. 여동생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이런 식으로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첫 만남이었어요. 이때 작은 오빠가 친구랑 약속 있다고 먼저 가버리고 첫째 오빠, 새언니, 저 이렇게 셋만 남게 되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큰 오빠가 전화 통화한다고 나가버렸어요. 새언니와 저만 남은 상황이었는데 전 초면이기도 하고 어색해서 괜히 배부른데도 계속 뭔가를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새언니가 그러다 돼지 되겠어요. 그만 먹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엔 새언니가 장난으로 하는 말인가 생각했어요. 그래도 비꼬는 말투여서 새언니를 한번 쳐다봤어요. 제가 한창 공부할 시기여서 살이 쪘던 건 사실이었지만 제 약점을 딱 찌른 새언니 때문에 순간 열이 받더라고요. 그래도 초면이고 하니까 그냥 웃고 넘어갔어요. 제가 좀 통통하죠? 대학 가서 뺄 거예요. 이랬더니 뺄 수 있겠어요? 장난이에요. 뭐, 빼면 지금보다는 낫겠네요. 이러면서 슬금슬금 저를 아무 이유 없이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잠시 멍 때리는데 오빠가 왔어요. 전 빈정이 상해서 밥 먹을 생각 없이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더니 큰오빠가 더 먹으라고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냐 이러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전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죠. 아가씨도 다 컸는데 무슨 걱정이야. 살 빼려고 안 드신데 살 빼면 자기 닮아서 엄청 이쁘시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저만 있을 땐 열받게 말해놓고 그렇게 안 좋았던 첫 만남 이후에 큰오빠가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집에 자주 못 오게 됐어요. 그 식사 자리가 있은 후에 한참을 고민하다가 큰오빠에게 그날 새언니와의 대화에 대해 문자를 보냈어요. 보내고 한참 후에 답장이 오더니 어머, 왜 제가 맘에 안 드세요? 미안해요.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장난쳤는데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큰오빠 폰을 새언니가 가지고 있었나 봐요. 당황한 저는 답장을 보낼까 하다가 그냥 무시하고 큰오빠가 집에 오길 기다렸죠. 다음 날인가 오빠가 집에 오더니 저한테 대뜸 서현이가 너한테 서운한가 봐. 왜 그런 문자를 보냈어? 원래 장난기 많아서 친해지려고 그런 거 같은데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진 마. 이런 식으로 말해서 저는 조금 미안해지더군요. 어쨌든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 정도 후에 상견례가 있었고 식 올리기 전에 새언니와 큰오빠가 자주 저희 집을 찾아왔었어요. 그때마다 미안해서 눈도 못 마주치겠고 제 방 들어가서 숨어 있었는데 어느 날 엄마 아빠 잠깐 외출하셨을 때 큰오빠랑 새언니랑 집에 온 거예요. 집에 큰오빠랑 새언니 그리고 저만 있는 거죠. 주말이어서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큰오빠가 저 없는 줄 알았다면서 사온 간식을 저한테 주길래 대뜸 받아 먹었죠. 근데 새언니가 오빠 안 보이게 인상을 확 찌푸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저번에 실수한 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그런 거겠지 하고 그냥 무시했어요. 그리고 오빠가 방에 들어가서 옷 갈아입는 동안 제 옆에 앉더니 리모컨을 휙 뺏는 거예요. 저 이거 보고 있었어요. 라고 했지만 들은 척도 안 하고 채널 돌리고 막 혼자 재밌다는 듯이 웃더군요.
미안했던 감정이 싹 사라지면서 너무 얄미워 보이더라고요. 근데 참았죠 뭐. 그러더니 갑자기 작게 중얼거리는 거예요. 저기요 나 맘에 안 들면 나한테 직접 말해요. 쪽팔리게 오빠한테 이르지 말고. 어린애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야 진짜. 순간 확 터졌어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예의 없게 리모컨을 뺏질 않나. 뭐 쪽팔려요? 언니 진짜 어이없네요. 그러지 좀 마세요. 이랬더니 큰오빠가 거실로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봐서 제가 말하려는 거 막더니 아가씨한테 잠깐 리모컨 좀 빌려달랬더니 엄청 기분 나빠하시네. 친해지려고 그런 건데 거의 울상을 지으면서 오빠 팔에 매달리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 꼴을 쳐다보고 있었더니 민정아 너 저번부터 새언니한테 왜 그래? 오빠랑 결혼하는 사람이잖아. 이러면서 절 나무라더군요. 딱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자기 오빠 뺏기기 싫어서 연기했는데 들키니까 서러워서 우는 동생. 그리고 착한 시언니. 더 이상 말하기도 싫어서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큰오빠랑 얘기도 안 하고 작은 오빠한테 정말 서럽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작은 오빠는 그래도 저 감싸주면서 새로운 가족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해해보자. 설마 장난이겠지. 하면서 저 달래줬는데 그래도 속이 안 풀렸죠. 그래도 결혼하면 가족인데 잘 지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고 오빠는 부모님 모시고 살고 싶다면서 분가는 안 한다고 오빠 방에 신혼방을 차렸어요. 제가 거의 학교에만 있어서 부딪히는 일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고3이 되고 사소한 부딪힘은 있었지만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부모님이 외국으로 한 달 정도 여행을 가시고 작은 오빠는 친구들이랑 놀고 학교 다니느라 집에 잘 안 들어오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부딪히기 싫어 일부러 공부하러 독서실에 갔다 늦게 집에 오고 그랬어요. 하루는 배가 엄청 아픈 거예요. 근데 집에는 새언니뿐이라 밥도 안 챙겨 먹고 학교에 갔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조퇴를 하고 집에 와서 쉬려는데 새언니가 친구들 데리고 와서 깔깔거리면서 놀고 있더라고요. 아픈데 시끄러우니까 좀 짜증이 나서 저 아프니까 방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랬더니 친구들 앞에서 야 우리 아가씨가 이런다. 지 집이라고 시댁살이 시키네. 이러니까 친구들은 깔깔 웃으면서 헐 이서연 니 지금까지 이래 살았나? 참말로 기가 찬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웃고 떠듭니다. 아픈데 서러운 거예요. 눈물 나려는 거 참고 부탁을 했죠. 진짜 죄송한데 제가 아파서 그래요. 쉬고 싶은데 조용히 좀 해주시던가 아니면 다른 데 가서 노세요. 하고 아주 정중히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나마 개념 있는 한 친구는 그래 애들아 퍼뜩 나가자. 서현이 내 집도 아닌디. 이러면서 새언니랑 다른 친구들 데리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새언니가 뭔 상관이야? 병원 가지. 왜 집에서 유난이에요? 저 학교 다닐 땐 아파도 다 참고 그랬는데. 이러면서 핀잔을 주는 거예요. 하필이면 아플 때 부모님도 없고. 둘째 오빠는 연락도 안 되지. 첫째 오빠는 어차피 새언니 편이고 그게 너무 서러워서 방에 들어와서 문 닫고 울었습니다. 울고 나니까 머리까지 어지러우면서 토할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작은 오빠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큰 오빠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새언니는 친구들 집에 데려다 놓고 깔깔거리면서 놀고 있었어요. 저 밥도 못 먹은 거 알면서 지들끼리 배달 음식이란 음식은 다 시켜서 시끄럽게 소리도 지르더라고요. 저는 잠에 겨우겨우 들었는데 주위가 시끄러워서 깼더니 새언니 친구들이 제 방에 들어와서 제 화장품이랑 옷을 만지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남의 거 왜 만지고 그러세요? 음식 쏘다가 옷을 베렸는데 서현이가 아무거나 입으라 하던데 뭔 소린가 하고 봤더니 새언니 옷이 친구한테 안 맞아서 제 옷 중에 하나 골라 입으라고 말했다더군요. 속에서 스팀이 올라왔어요. 그래도 옷 버린 사람한테 옷 안 줄 수도 없고 해서 제가 아무 후드티나 골라서 줬더니 어머 아가씨는 이런 옷밖에 없어요? 촌스럽네. 야 그냥 밖에 나가서 사 입어. 근데 갑자기 배가 미친 듯이 아프길래 새언니를 불렀습니다. 근데 들여다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크게 불렀는데도 방에 들어갔는지 나오질 않았어요. 결국 큰오빠한테 전화를 했고 병원에 가봤더니 맹장이라더군요.
맹장 터져서 병원에 간 거였어요. 그렇게 불러도 대답도 없더니 오빠가 오는 건 어떻게 알았는지 서둘러서 친구 보내고 약이랑 챙겨서 제 방에 가져다 놓더군요. 그리고 오빠 앞에서 울면서 우리 아가씨 어떡하냐고 그러더라고요. 병원 도착해서 응급수술 들어가려고 하니까 천사같이 제 손 꼭 잡고 너무 걱정 말라더라고요. 그날 수술 마치고 외국에서 오붓하게 시간 보내실 부모님한테는 일부러 연락을 안 했어요. 작은 오빠도 문자 받고 뛰어왔고 큰 오빠는 되게 미안해했어요. 근데 저는 다 미운 거예요. 병원에서도 맹장이 터질 정도면 되게 아팠을 것 같은데 가족들은 뭐 했냐고 그러고 처음으로 오빠가 새언니한테 좀 크게 말을 했어요. 잘 좀 보살피지. 왜 이 지경까지 만들었냐고요. 새언니는 다 자기 잘못이라고 오히려 나무라지도 못하게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오빠는 미안했는지 새언니 데리고 잠깐 밖에 나가고 작은 오빠가 제 옆에 있어서 제가 아픈 와중에도 그 일을 말했어요. 그랬더니 작은 오빠가 화가 나서 큰오빠랑 새언니 들어오자마자 화를 내더군요. 민정이 아픈데 어떻게 친구들 데려와서 놀 수가 있냐고. 아픈 애 안 돌보고 뭐 했냐고. 그랬더니 큰오빠가 표정을 굳히면서 서연이도 몰랐잖아. 민정이가 자기 걱정해서 아프단 소리도 안 하고 친구들이랑 놀라고 자리 비켜줬다는데 너 왜 그러냐? 민정이 너도 서연이한테는 그렇게 말해놓고서 왜 얘한테는 딴소리 하냐? 제가 서러워서 내 말 듣지도 않을 거면서 왜 여기 있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새언니는 울면서 발만 동동 굴렀고요. 제가 딱 봐도 못된 시누이처럼 보이더라고요. 그 뒤로 작은 오빠가 거의 병수발을 해줬어요. 새언니는 갑자기 친정에 일이 생겼다면서 며칠간 친정에 있으면서 제 병원은 오지도 않았죠. 그리고 나서 퇴원을 했고 집에 오자마자 저는 거의 큰오빠와 새언니를 외면하다시피 살았어요. 근데도 사람 없으면 자꾸 툭하면 시비 거는 게 새언니 일이었고요. 하루는 제가 모의고사가 있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TV를 크게 틀어놓고 웃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방에도 TV가 있는데 굳이 거실에서 봐야 할까 해서 말했어요. 방에 들어가서 보라고 공부가 안 된다고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지금 공부해서 어디 서울대라도 가려고? 이러면서 비꼬는 거예요. 한참 저도 고3이고 스트레스 때문에 예민할 시기였는데도요. 그리고 제가 시험 기간에 공부하려고 학교에 있는 책들을 전부 집으로 가져온 날이 있었어요. 집에 책 두고 잠시 친구랑 같이 밥 먹으려고 나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부모님도 와 있고 큰오빠 작은오빠까지 다 와 있었어요. 그래서 저 공부한다고 조용히 해달라고 하니까 다들 별말 없이 조용히 들어가시더군요. 그리고 제 책도 찢어놓더라고요. 처음엔 내 실수인가 하고 다른 책들도 펴봤는데 찢어져서 알아볼 수도 없고 몇 권은 없어져 있더라고요. 분명 학교에서 확인했을 땐 멀쩡했는데 집에 와서 이런 거면 누구겠어요? 새언니밖에 없죠. 진짜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오빠 방문을 벌컥 열었어요. 자기들끼리 애정행각을 하고 있었는데 미안한 마음이 들겠어요? 제 책 집어던지면서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왜 책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놨냐고 화를 냈어요. 분해서 눈물이 나오는데 말까지 잘 안 나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빠가 손을 올리더니 제 뺨을 때렸습니다. 작은 오빠랑 부모님도 큰 소리 나니까 오빠 방으로 오셨고요. 버릇없이 오냐오냐 키워서 제가 이 모양이라면서 신혼방에 노크도 없이 들어왔다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울면서 말했어요. 마음 잡고 공부하려는 고3 책을 새언니가 다 찢어놨는데 화가 안 나겠냐고요. 그랬더니 큰오빠가 그게 네 책임이지 왜 새언니 탓이냐고 그러더군요. 제가 분명 학교에서 멀쩡한 책을 확인하고 들고 왔는데 그럼 이 집에서 찢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말했어요. 지켜보던 엄마도 저보고 서운한 마음은 알겠는데 애기같이 행동하지 말라면서 저를 혼냈습니다. 결국은 제 잘못이었던 거죠. 가족들한테 너무 화가 나서 그날 그냥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작은 오빠가 뒤늦게 저 따라와 줬는데 큰 오빠는 여전히 씩씩대고 저한테 화가 나 있는 상태였어요. 작은 오빠한테 사실대로 말했죠. 약간은 믿는 눈치긴 한데 역시나 절 어리게만 보는 거예요. 다시 집에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싸하더군요. 다들 단단히 화가 나서 절 쳐다보지도 않고 제 얘기는 들으려고도 안 하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큰오빠는 저랑 얘기도 안 하게 됐어요.
제가 새언니의 등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됐네요. 너무 억울한 마음에 녹음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도 저랑 새언니만 집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기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따로 녹음기 살 돈은 없어서 핸드폰으로 녹음 버튼 눌러놓고 새언니가 또 비꼬는 말 녹음하고 있었더니 새언니가 갑자기 제 후드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네요. 녹음하고 있었어? 대단하네. 이러면서 녹음한 거 삭제하고 물에 빠뜨려서 켜지지도 않게 만들었어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이런 취급받아 본 적 없어요. 제가 왜 미운 건지 너무 궁금해서. 어느 날은 속 시원히 얘기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왜 저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랬더니 괴롭힌 적 없다면서 아가씨가 그렇게 생각하면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온갖 불쌍한 척을 다 하는 거였어요. 얼핏 봤더니 손에 녹음기를 꺼내 들더라고요. 닭살 돋았어요. 세상에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있구나. 제가 평소에도 흥분하면 소리가 커지고 쏘아붙이는데 거기에 다 녹음이 된 거예요. 저 혼자만 바보 된 거죠. 그걸 큰 오빠한테 언니가 들려줬고 저는 그날 이후로 집에서 투명인간 취급됐어요. 그나마 제 편이었던 작은 오빠마저 군대에 가버리고 저는 그렇게 맨날 당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한창 더울 쯤에 다 같이 식탁에 모여서 밥을 먹는데 새언니가 토하러 가더라고요. 알고 보니 임신이었어요. 그 이후로 새언니는 대놓고 부려먹기 시작했어요. 자기 속옷 빨래도 저한테 맡겨놓고 허리 아프다며 집안일에서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근데도 저는 그냥 참고 살았습니다. 이해 안 되시죠? 근데 절대 제 말 안 들어주거든요. 그만큼 외적으로는 완전 1등, 신부감의 1등 며느리예요. 그리고 수능 날이 됐는데 아침부터 배가 아프다고 애기 잘못된 것 같다고 난리쳐서 저는 밥도 못 먹고 도시락도 못 산 채로 수험장 혼자 찾아갔어요.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데려다주고 든든하게 아침까지 챙겨 먹었을 텐데 말이에요. 예전엔 새언니 보기 싫어서 억지로라도 나가고 했었는데 요샌 그냥 방문 잠그고 살아요. 저번 주에 작은 오빠 휴가 나왔을 때 제가 오빠한테 다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 말하면서 믿어달라고, 도와달라고요. 새언니가 마침 없어서 다 같이 앉아서 얘기를 했어요. 엄마랑 아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눈치셨어요. 아무리 봐도 부모님 눈에는 새언니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보여지나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썼던 일기장을 보여드렸어요.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새언니 얘기만 빼곡했거든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래서 상황 설명을 드렸어요. 오빠가 새언니를 처음에 소개시켜준 날부터 맹장 수술했던 날까지 친구들 데리고 와서 저 무안 주고 떠들었던 것까지요. 근데 새언니가 말을 잘해놨더라고요. 자기가 친구들 데려온 건 쇼핑몰 일 때문에 부른 거라고요. 작은 오빠는 듣다가 열받았는지 큰오빠한테 전화를 했고 큰오빠는 퇴근 시간에 새언니 만나서 밥 먹다 말고 집에 왔어요. 큰오빤 저한테 또 왜 이렇게 새언니를 못 살게 구냐고 왜 어울리지를 못하냐면서 니 탓일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냐고 하더라고요. 새언니는 거실에서 눈치 보다가 큰오빠가 자기 편 드니까 슬그머니 귀여워서 제 손을 잡고 말하더라고요. 아가씨, 제가 다 사과드릴게요. 전 친해지고 싶어서 장난친 건데 그렇게 받아들이실 줄 전혀 몰랐어요. 눈물 그렁그렁 맺혀서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그냥 질려버렸어요. 가식적으로 울고 그러지 마요. 어차피 가족들 없으면 바로 돌변하잖아요. 안 그래요? 애기한테 부끄럽지도 않아요? 라고 했더니 펑펑 울면서 자기는 진심 아니었다고 저 붙잡고 울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새언니 임신했는데 그만하고 다음에 얘기하자고 미안하다는데 받아주라네요. 증거도 없고 결국 또 저만 나쁜 사람 되고 끝났네요. 가끔 큰 오빠가 남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종종 들어요. 작은 오빠는 아직 군인이라 그 다음날 바로 가버렸고요. 제가 울면서 엄마한테 나중에 새언니가 나한테 한 짓 알고 나면 나 미안해서 어떻게 볼 거냐고 했더니 다시 새언니한테 말해본다네요. 씨알도 안 먹힐 거 알아요. 그래도 그 뒤로는 새언니도 조심하는지 둘이 있어도 시비 잘 안 걸었어요. 아참, 그리고 새언니 임신 초기 때 친구들이랑 걸어가다가 길에서 우연히 새언니 봤는데 손에 담배 물고 있더라고요. 분명 임신 중이었거든요. 제가 못 본 척할까 하다가 친구들도 있고 용기도 나서 새언니한테 갔더니 깜짝 놀래면서 담배를 손으로 튕기더라고요. 지금 임신 중에 뭐 하시는 거예요?
태연하게 뭐가요? 하면서 고개 돌리길래 오빠한테 다 말할 거라고 했더니 들은 척도 안 하고 가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말로만 들었지 직접 보고는 깜짝 놀라면서 저희 부모님한테 증인으로 말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분위기론 친구들이 말한다고 해도 안 믿을 게 뻔해서요. 우선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옛날 얘기였고 최근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분통이 터져서 사연을 인터넷 여기저기 올렸어요. 그리고 금요일부터 가족들이든 새언니든 아무 말도 안 하고 제 방에서 꼼짝도 안 했어요. 밥도 안 먹고 죽은 듯이 지냈더니 부모님이 좀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아무 말 안 했어요. 저녁에 아빠 퇴근하시고 엄마랑 아빠가 외출하시자마자 새언니가 제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는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후드 주머니에 MP3 넣고 제 방 책상 위에도 놓고 녹음기 켜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잘 됐다 하고 마음 굳게 먹었어요. 보자 보자 하니까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내 쇼핑몰을 욕먹게 해? 이러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 않고 그냥 새언니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녹음하고 있는 거 아니냐면서 제 주머니랑 뒤지는 거예요. 후드 안쪽에 MP3 놨는데 떨어질까봐 조마조마했지만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나 봐요. 이랬더니 그치. 그니까 아가씨 괴롭히는 거지. 근데 나 아주 못된 년으로 썼더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화를 참으면서 말했어요. 우리 이제 그만해요.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다 고칠 테니까 괴롭히지 좀 말아요. 나중에 그러다 애기까지 잘못되면 어떡해요? 아가씨 탓이지 뭐.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임신했으면서 담배 피고 술 먹고 그게 애기 망칠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오빠도 언니 담배 피는 거 알아요? 내가 언제 담배를 폈다고 그래? 그럼 저번에 나랑 마주친 건 뭔데요? 계속 발뺌할 거예요? 내가 담배를 피든 술을 마시든 뭔 상관? 언니 내가 죽길 바래요? 어디 한번 죽어봐. 한번 보고 싶네. 소름이 돋았어요. 금방 언니 죄 밝혀질 거니까. 지금 녹음되니까 그걸로 위안 삼았어요. 언니 나가고 나니까 긴장이 풀리면서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한참 멍 때리다가 문부터 잠궜어요. 녹음 파일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메일로 보내줬어요. 1시간 후에 가족들이 차례로 들어왔어요. 일부러 눈 비비고 부은 것처럼 훌쩍거렸더니 엄마가 슬쩍 다가와서 방으로 데려갔어요. 엄마가 걱정하길래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만 흔들었더니 아빠까지 제 방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애처롭게 행동했어요. 엄마랑 아빠가 제 방에서 오랫동안 계시니까 걱정됐는지 새언니가 과일 깎은 접시 들고 제 방으로 오더니 제 침대에 앉아서 저한테 과일을 주는 거예요. 그 가식적인 표정 보니까 토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괜찮은 척 웃었어요. 불안했는지 새언니가 저희 부모님을 데려 나가더라고요. 저는 저녁밥도 일부러 안 먹고 문 잠그고 혼자 있었어요. 계속 가족들은 걱정하는 것 같고 큰오빠도 걱정이 됐나 봐요. 방문 두드리길래 그냥 못 들은 척 했어요. 저를 괴롭혔던 새언니보다도 가족들한테 참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새언니 낮잠 자는 동안 가족들 불렀어요. 제 방으로 불러서 컴퓨터 켜고 녹음 파일 열어둔 상태로 말했어요. 이거 듣고 나면 앞으로 나이 집 식구 아닐 거야. 엄마도 아빠도 그리고 큰오빠도 단 한 번도 날 믿어주지 않아서 이런 짓까지 하게 만들었어. 난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는데 가족들 아무도 내 말 들어주지 않았어. 난 항상 당하고만 살았는데 나도 살아야 하지 않겠어? 듣고 나한테 미안해도 사과하지 마. 그랬더니 다들 심각해지면서 한번 들어보자고 말하더라고요. 재생 누르고 이불 뒤집어 쓰고 침대에 누웠어요. 새언니랑 대화했던 내용을 다 재생하고 나니 지금까지 참았던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엄마가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이제 나 볼 생각하지 마. 나 새언니가 죽으래서 어제 정말 칼까지 들었어. 엄마는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아빠는 소리 없이 밖에 나가시고 오빠는 충격이었는지 한참을 넋 놓고 있더라고요. 저를 안아주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오빠를 밀쳤어요. 동생 말 한 번도 믿어주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미안해 하지 마. 이래도 언니랑 계속 살 거면 나가서 다시는 얼굴 안 보면 되겠네. 아님 내가 나갈까? 저를 안쓰러운 표정으로 계속 쳐다보다가 자기 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자는 언니 깨워서 거실로 데리고 나왔어요.
새언니가 놀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오빠가 너 이렇게까지 나쁜 년이었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새언니가 자기 임신했다고 애기 잘못되면 어쩔 거냐면서 울더라고요. 내 자식이어도 지금 기분으로는 얼굴 보고 싶지도 않을 정도거든. 민정이한테 사과해. 당장. 그때 아빠 들어오시고 아빠도 머리끝까지 화가 나셔서 새언니한테 임신이고 뭐고 당장 이혼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밖으로 쫓아냈어요. 밖에서 한참 문 두드리더니 결국 자기 친정으로 갔는지 곧 조용해지더군요. 다 끝나고 나니 가족에 대한 서름과 미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원망감이 가득 차서 지갑이랑 통장 들고 집 뛰쳐나왔어요. 친구 집에 있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울지 않으면 가슴이 터져버릴 만큼 답답했거든요. 친구도 귀찮을 법한데 같이 술 마셔주면서 하소연을 들어줬어요. 3일 정도 그렇게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술만 먹으며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가족들이 미웠지만 그래도 내 가족인데 어쩌겠어 하는 마음에 꺼뒀던 폰을 다시 켰어요. 몇 분 안 돼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들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한숨을 푹 쉬던 아빠가 갈라진 목소리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집에 들어오라고. 사랑한다고. 그 말 듣자마자 눈물이 핑 돌면서 전화기 붙잡고 통곡을 했습니다. 아빠도 전화기 붙잡고 계속 들어주셨어요. 항상 엄하기만 했던 아빠가 울먹이는 걸 보니 마음이 녹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더 가라앉히고 들어갈 테니 걱정 말라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워버렸지만 익숙한 새언니의 번호였어요. 조용한 곳으로 가서 친구 손잡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전처럼 피하기만 하면 우습게 볼 것 같았거든요. 전화 받고 한참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새언니가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얘기 좀 하죠. 또 저 괴롭히려고요? 어쨌든 우리 일인데 만나서 얘기하죠. 사랑만 받고 자란 아가씨는 몰라요. 내가 많이 괴롭힌 거 인정하고 사과할게요. 근데 나 오빠 진심으로 사랑하거든요. 사랑해서 아가씨한테 그랬던 거라고 이해해주면 안 되나요? 설마 오빠랑 계속 살려고요? 언니 정말 이기적이네요. 나 애기도 생겼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아왔어. 근데 어떻게 헤어져? 죽어도 못해. 오빠도 안 헤어진대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벌 받은 거예요. 나 지금 언니 얼굴에 똥물이라도 부어버리고 싶은데 참고 있어요. 애한테 해가 되면 안 되니까. 속에 있던 말을 다 쏟아내고 친구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으로 들어왔어요. 엄마는 알아서 누워 계시다가 저 보시고 맨발로 현관까지 뛰쳐나와 저를 안았어요. 아빠는 조용히 담배 피러 나갔고요. 피곤하다고 얘기하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불 끄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방문이 열렸어요. 큰오빠였는데 마주치기 싫어서 그냥 자는 척 했어요. 오빠가 제 손을 잡길래 탁 치면서 지금은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오빠가 때려서 미안하다고, 미안해서 얼굴도 못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오빠한테 아까 친구가 녹음했던 MP3 손에 쥐어주고 말했어요. 오빠가 이혼 안 하면 그냥 오빠랑 연 끊을 거라고요. 오빠가 한숨을 크게 쉬면서 이혼하겠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 오빠가 많이 변했습니다. 저랑 자주 시간 보내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예전처럼 영화도 보고 밥도 같이 먹었어요. 오랜만에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서운함도 있지만 아마 평생 가지고 갈 숙제일 듯 하네요. 오빠를 평생 용서 못할 줄 알았는데 정말 쉽게 용서해버렸어요. 한편으론 씁쓸하더라고요. 새언니를 차라리 만나지 말걸 싶었어요. 많은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저처럼 당하고 사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그러지 마세요. 가족 잃고 시간도 잃고 잃기만 하는 인생이었거든요. 이젠 후련합니다.